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의 영향력 그리고 놀라운 힘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문화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인기 가수, 이거는 쓰기 쉬운 거죠.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아니면 음원이 굉장히 많이 스트리밍이 됐다. 음반이 뭐 100만 장 이상 팔렸다. 그러면 인기 가수란 말은 쉽게 쓸 수 있지만 국민이란 단어를 쓰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를 국민 가수라고 부르잖아요. 이번에 그 국민 가수란 호칭과 어울리는 광고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게 애니팡과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5월하고 임영웅 씨와 애니팡의 캠페인이 이미 끝나긴 했었는데 한 언론에서요. SS포커스 언론에서 국민가수 임영웅 그리고 애니팡 국민 시너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니팡의 지금까지 성과를 좀 보여주는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임영웅 씨의 파워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사이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썼어요. 국민자동차, 국민기업, 국민배우, 국민여동생. 이 국민이란 단어는 쉽게 붙일 수가 없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대중성인데 여기에다가 인기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란 단어를 붙일 만한 적절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품질이든 서비스, 마케팅이든 국민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검증도 받아야 국민이란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애니팡이 10년 넘게 인기를 구가하던 그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애니팡이 이제 최근에 리뉴얼이 좀 필요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계속 내놓으면서 새로운 광고 모델 그리고 캠페인을 함께 일구어 나갈 사람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임영웅 씨를 홍보 모델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애니팡 관계자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임영웅 씨를 선택했던 이유는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어울리는 사람, 국민이라는 호칭이 적합한 사람을 모델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임영웅 씨가 단연코 선택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애니팡 브랜드를 위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모델은 임영웅 씨가 아니었죠. 근데 애니팡 시리즈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홍보 모델을 선정하려고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연령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국민 가수 임영웅 씨를 지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에게 이제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임영웅 씨가 첫 게임업계 등판에 조심스러웠다는 후문이 있다. 기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 측에서 끈질기게 러브콜을 보냈고 애니팡의 모델로 임영웅 씨가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끈질긴 러브콜을 보냈고 임영웅 씨 측이 국민게임 애니팡에 대한 대중성의 신뢰를 보내며 국민 브랜드 간의 만남이 성사됐다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문장 중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스포츠 서울에서 쓴 기사였는데 두 국민 브랜드의 만남이잖아요. 애니팡은 기업이니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임영웅 씨는 아티스트인데 국민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름 세 글자가 이제 브랜드가 되고 장르가 되고 존재가 의미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제 애니팡 페스타를 포함해서 그 캠페인을 했는데 작년에 고척돔 행사할 때 애니팡 부스가 만들어졌었죠. 이번에 이제 콘서트 때 본죽 브랜드 그 부스가 있었던 것처럼 온라인 캠페인도 했었고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캠페인 시작하자마자 애니팡 시리즈 포토카드 전량 매진이 됐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일 기억났던 게 이모티콘이었어요. 지금은 마이 리틀 히어로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임영웅 씨가 등장하는 이모티콘이 없었는데 이거 게임을 다 해야지 그 이모티콘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족들이 해줬어요. 달성 못해가지고 게임을 못 깨갖고 주변에서 진짜 열심히 오랜만에 게임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모티콘 진짜 이뻤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많은 팬분들이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데 그게 한 달만 쓰고 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 이모티콘 갖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주행이 시작이 된 거죠. 애니팡 2, 3, 4 시리즈가 나왔는데 한 달 동안에 국내 앱마켓 게임 전체
탑10에 동반 진입을 하는 차트 역주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했던 PD가 출시 연차가 오래된 장수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이긴 하지만 이게 10년 동안 했던 브랜드니까 역주행을 하기는 훨씬 더 어렵죠. 새로운 게 들어와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건 쉬워도 이미 어느 정도가 아니죠. 10년 이상 알려진 브랜드가 새롭게 인기를 역주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대미문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의 이용자들도 있지만 신규 고객들의 호응과 격려가 아직 생생하다라고 힘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결과를 좀 보니까요. 이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이 임영웅 씨가 함께 했던 캠페인을 통해서 신규로 혹은 다시 돌아온 이용자가 87만 명이래요. 너무 놀랍잖아요. 애니팡2는 다운로드 건수가 1,800만 건. 와, 애니팡이 처음 출발했을 때랑 지금이랑 되게 다를 거잖아요. 비슷한 스타일 게임 되게 많아요. 제가 주변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심지어는 이게 저는 임영웅 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신규로 복귀했던 그 이용자들도 많고, 여기 보면 공식 영상 조회수가 615만 건. 여기 계세요. 예, 복귀하신 분. 예, 저는 신규, 저기는 복귀. 여기만 해도 100%잖아요. 영상 조회수가 615만 건이에요. 게임에서 광고 영상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창구도 됐고, 이전에 이거 하시다가 안 하시던 분들도 임영웅 씨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미디어에 이게 10년 전부터 있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유튜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미디어로 활약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니팡이 새로운 채널이 없었는데 애니팡 유튜브마저도 굉장히 인기를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임영웅 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 주제곡으로 임영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갔는데요. 이 곡 제목도 마치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적절하게 딱 들어간 거죠. 예.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파워 대단하다, 히어로 파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히어로노믹스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유레카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데, 그 유레카라는 칼럼에 스위프트노믹스와 히어로노믹스를 다뤘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의 인물은 단체도 나오고요. 개인도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하는데, 대중예술인이 자기 본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 뭐 유니세프 활동을 많이 했다, 기아 난민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올해의 인물이 되긴 하는데, 대중예술인이 노래를 너무 자기 본업을 잘해서 이렇게 선정된 건 처음이랍니다. 경쟁자가 찰스 3세 영국 국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였대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인물로 타임즈에 선정이 됐는데, 선정 이유를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임영웅 씨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2010년, 16년, 2021년에 그래미 어워드 올해 앨범상 12개의 음반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앨범이 올해 임영웅 씨 앨범이었잖아요. 이 미국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여성 최초로 월간 청취자 수 1억 명, 빌보드 뮤직 어워드 10관왕. 그래서 이 조사가 제일 저는 눈길이 가더라고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미국인의 53%가 좋아하는 가수래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팬이란 조사가 있을 정도로. 2006년에 데뷔했는데 계속 전성기였는데, 유독 올해의 스위프트 현상이 두드러졌던 게 3월에 시작했던 순회 공연인 디 에라스 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여 차례 공연을 했는데 올해 스위프트가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대요. 팝스타 중에 최고. 그래서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 그 지역의 호텔, 식당 매출이 덩달아 급증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요. 연관산업, 콘서트 영화, 기획 상품이 화랑을 누린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공연이 올해 미국의 GDP를 43억에서 57억 달러.
5조 6천억 원에서 7조 4천억 원을 늘렸다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와 이코노믹스를 합한 스위프트노믹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는 거죠. 트로트 가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임영웅 씨가 출연하는 광고 상품이 치킨, 피자, 정수기, 의류 분야를 막론하고 대박이 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애니팡 사례처럼.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임영웅 씨가 뉴 렉스턴의 광고 모델이 된 다음에 판매량이 급증했고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었죠. 정수기 겸 커피 메이커는 1년 만에 매출이 3배 뛰었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로부터 파생된 경제 효과 히어로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스위프트노믹스, 히어로노믹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광고 제품이 잘 팔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걸쳤다. 키링이 동이 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올렸다고 해서 그 인형이 일부 사이트에서 품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나갔던 이용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든지 이게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떤 분이 칼럼을 하나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광고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히어로노믹스가 가능한가를 이분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개인의 분석이니까 히어로노믹스의 7가지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블로그 글을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이 히어로노믹스라고 하는 게 임영웅 씨 인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음반 판매량, 콘서트 티켓 판매량, 광고 매출, 지역 상권 활성화. 예전에 콘서트 열렸던 곳에서 저희 팬분이 들으신 얘기인데 콘서트 3일 하잖아요. 근데 그 3일 판매한 콘서트장 주변의 영업 매출이 2달 매출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노믹스도 대단하겠지만 히어로노믹스도 실존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 게 히어로노믹스인데 이분은 김용환이란 분이 자기의 인사이트를 분석한 거예요. 개인의 분석이니까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7가지 원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탄탄한 팬덤을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임영웅 씨 팬들이 시간이나 구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감성과 경험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해서 웅지순례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팬덤이 히어로노믹스의 첫 번째 원인이다. 두 번째는 임영웅 씨가 효와 봉사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게 어머니에 대한 효심, 할머니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게다가 봉사활동, 기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서 히어로노믹스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임영웅 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임영웅 씨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중장년 여성 팬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그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 임영웅 씨의 음악과 무대가 위로와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임영웅 씨가 트로트 장르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로트 말고 다른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분이 이제 임영웅 씨 노래를 다 안 들어보신 거죠. 어쨌든 트로트란 장르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그게 다른 연령층으로 지금까지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임영웅 씨가 부르는 트로트를 좋아하면서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이 되면서 임영웅 씨의 인기가 더욱 커졌다. 요건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으로 그게 확산이 됐다. 요 부분은 맞는데 장르를 한정화시킨 건 임영웅 씨 자체가 장르니까요. 다섯 번째는 SNS 영향력을 들었어요. 임영웅 씨가 SNS를 통해서 팬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데 그 게시물이 빠르게 화제가 되고 그래서 팬들이 구매욕을 자극한다. 여섯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래요.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임영웅 씨가 갔던 지역의 맛집,
관광지가 웅지순례란 이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도 한다. 7번째, 마지막인데 비슷한 말의 반복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임영웅 씨가 봉사랑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래요. 임영웅 씨의 팬클럽인 영웅 씨를 중심으로 해서 팬들이 그의 봉사와 기부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임영웅 씨의 히어로노믹스는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임영웅 씨의 인기가 지속될수록 그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본인의 칼럼을 쓰신 건데 일부분은 동의를 하시고 또 일부분은 동의를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영웅 씨가 본업도 잘하니까 관객들과 대중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좋은 인성과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움직이면 영향력이 움직인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팬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SNS와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임영웅 씨 얘기가 많이 전파가 되고 그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